네, 1학년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5학년 일반 담임 교사 심진규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하는지 좀 의문이시죠? 네,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학부모 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3월에 아이들을 만났다면 그 1학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교 생활에 대한 안내를 제가 해드리기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이제 삶을 지혜롭게 사는 아이로 키우기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 또한 지금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6학년, 2학년인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제가 무슨 교육학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전문가 맞네요. 네, 교육학자는 아니고 학교의 교사로서 지내오면서 무슨 교육학의 이론을 설명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경험한 학교 생활, 아이들을 만나면서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서 학부모로서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조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19년째 지금 교사 생활을 하고 있고요. 대학원에서 상담을 공부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아이들과 이제 어울려 지내는 걸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좋구나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시간 내서 오시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유튜브 지금 이걸로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는데 잘 들어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제가 제 메일 주소를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에이 이건 아니지! 라고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좋으면 좋았다고 보내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지혜롭게 사는 아이로 키우기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보게 된 그림입니다. 자, 보스와 리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는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신나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다른 동료들, 보스가 생각하기엔 아마 부하라고 생각하겠죠. 힘겹게 올라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더를 보면요,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보스보다는 훨씬 리더가 더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스는 더 안 좋겠지만 리더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하며 지내는 사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우리가 영어로는 파트너, 우리말로는 동료라고 하죠. 부모님들 중에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것에서 이제 친구들과 놀이에서 놀이를 주도하기를 원하는. 근데 놀이를 주도하는 거 리더십 있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십보다 조금 더 그 학교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파트너십이 아닌가. 그래서 리더라는 말 자체는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생각을 조금 지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리더십을 넘어서 이 파트너십으로 가는 사회가 더 좋지 않을까.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면 여기에 이제 그림을 더 그려놓고 싶네요. 파트너십. 예를 들어 파트너십이라면 여기를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놓거나 같이 하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겠죠. 물론 이 산의 자연을 파괴하는 일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평등과 공평이라는 그림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야구 경기를 보는데요. 우리가 야구 경기장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아버지와 아들 둘이 경기장에 갔습니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네, 똑같이 평등하게
단을 하나씩 낳습니다. 아빠는 잘 보이고요. 큰아들은 보이고요. 막내는요. 둘째는 안 보이네요. 자, 이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결과가 가능하면 공평하게 되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 보면요, 이 뒤에 관중들이 있습니다. 네, 관중들이 있죠. 누구는 돈을 내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누구는 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렇게 본다예요. 사실 이 그림 자체도 조금 사실적이긴 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 이게 좀 유색 인종들, 흑인들 같아요. 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 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가끔 가다 보면은 다르다와 틀리다를 좀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막 정말 어디 막 교수님 이런 분들도 틀리다를 다르다와 혼용해서 쓰시곤 하는데, 자, 다른 것이 틀림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회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자막이 조금 잘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의족을 새로 하고 온 아누라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새 다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네, 이러기가 쉬울까요? 제가 한 십수년 전에 가르쳤던 학교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누가 한 의족은 상당히 되게 좋은 의족이에요. 근데 상당히 불편한 의족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찍찍이를 붙여야 되고 클립을 끼워야 되고 또 무겁고 그렇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5학년에 올라갈 때 교실을 2층으로 옮겨야 돼서 이 아이를 위해서 교실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근데 5학년 교실로 올라가고 나서도 이 아이는 자꾸만 계단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야, 엘리베이터 만들어줬는데 왜 계단으로 다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저 두 다리 멀쩡한데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다리가 양쪽이, 그 친구는 다 자라지 못해서 없는데요, 무릎 아래로 좀 우리랑 다르고 다리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랬기 때문에 나는 원래 다리가 이런 겁니다. 네.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아이로서는 나는 당신들과 다를 뿐이에요 라는 거죠. 결국 아이는 다른 친구들과 축구도 되게 열심히 잘했어요. 너무나 즐겁게 잘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엄청 봐주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었죠. 우리 학교에 오면 아이들이 내 아이의 반 친구들이 뭐 많게는 25명, 적게는 한 22명 정도 됩니다.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럴 때 아이가 엄마 또는 아빠, 우리 반에 쟤는 이상해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건 너와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아이고, 잠깐만요. 네, 이 영상은 좀 길어서 제가 그 영상을 틀지는 않겠습니다. 모소대나무 이야기인데요. 유튜브에 모소대나무라고 치면은 많이 나와요, 이야기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극동지방에서만 자라는 희귀종이래요. 근데 이 모소대나무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씨를 심고 나면 한 3, 4cm 자라고 나서 그 후로 한 4년간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이런 걸 키워, 자라지도 않는 걸 이라고 얘기하는데, 4년이 지나고 5년째 되는 해가 되면 하루에 몇십 cm씩 자란대요. 그래서 금세 막 15, 6m 정도 이렇게 자라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소대나무는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느냐면요, 뿌리를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영양분을 쫙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 중에 또는 저도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은 거 아닌가? 우리 아이 1학년인데 한글을 몰라? 네. 사실 1학년은 한글을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네. 한글을 요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떼고 있지만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실제로 저희 딸이 2학년인데요, 지금 1학년 때 한글을 잘 모르고 갔습니다. 이제 자기 이름, 엄마, 아빠, 오빠 이름 정도만 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처음에 학교 가서 좀 힘들어했어요. 친구들이 한글 모른다고 놀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랬지만 학교에서 이제 꾸준히 한글을 배우고 나서 1학년 2학기가 되니까 이제 자기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 거죠. 자기 스스로 글을 읽을 수 있다라고 느끼고 내가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아이는 팍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느낌을 갖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미리 주입을 하는 거죠. 미리 한글을 익히게 하고 미리 알려주고 이럼으로써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내 아이를 사랑하는 법, 제가 이거 어디 인터넷 찾지 마세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적은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칭찬보다는 응원을, 재촉보다는 기다림을, 비교보다는 배려를, 의심보다는 믿음을입니다. 약간의 비슷한 말도 있고 대척적인 말도 있습니다. 칭찬과 응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칭찬에 너무 익숙해진 아이는요, 나중에 칭찬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과제를 하나 했어요. 그러면 우와 멋지다! 이거는 정말 칭찬 중에서도 잘못된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과제를 한 것과 멋진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응원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와 정말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했구나. 네, 이게 응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어떤 과제를 성공을 했어요.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거나 더 좋은 점수를 맞거나 통과를 했어요. 이럴 때도 야 네가 100점을 맞다니 정말 대단해, 맛있는 거 사줄게.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하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네, 너도 기분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촉보단 기다림을, 제가 이거 아이 키우면서 되게 많이 겪었던 일인데요. 식당에서 이렇게 나가거나 할 때, 밥 먹고 나가거나 할 때 보면 아이 신발을 막 다 신겨주세요. 네. 죄송한 말씀이 있으시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정말 나쁜 아빠인가요? 네.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안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좀 느려요. 그리고 아이가 신발을 양쪽을 바꿔 신기도 합니다. 근데 바꿔 신어 봐야 돼요. 바꿔 신어 봐야 내 발 모양과 이게 다르니까 불편하다는 걸 아이가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기다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가 왜 바꿔 신어야 되는지, 왜 바르게 신어야 되는지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뭘 하나 하는 시간은 어른이 하는 시간에 비해서 오래 걸립니다. 그 시간을 조금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교하는 경우가 생겨요. 요즘 이제 등교 이렇게 아이들 1, 2학년 하고 있는데요. 좀 일찍 오는 아이도 있고 늦게 오는 아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가 오기 싫은 아이도 있고 오고 싶은 아이도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또 아이가 조금 더 들어갈 때까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다른 애도 갔는데 너는 왜 못 가? 이렇게 되면 아이는 자꾸 위축되고 상처받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글? 다른 옆집에는 한글 쓰는데 너는 왜 못 써?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네. 또 하나는 의심보다는 믿음을인데요. 예전에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이 책을 쓰신 분인데 이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TV 모니터에 손을 대보는 거였대요. 아이들이 엄마 몰래 TV를 봤나 안 봤나 확인을 하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를 감시자로 여기게 됩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저도 6학년짜리 아들 키우고 있지만 요즘 과제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좀 믿어주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요즘 좀 잘 몰라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다려주면 됩니다. 뭐 한두 시간 또는 뭐 한두 달 좀 늦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을 하게 되면 아이는 그때부터 부모와 이게 벽을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이와의 대화법인데요. 현명하게 대화하기입니다. 교실에서 보면은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명령투로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마, 내놔. 네, 심지어 자기가 지우개를 빌려가면서 내놓으래요. 네, 아이하고 대화를 할 때, 야, 이거 해, 숙제해, 방청소해,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그 명령투의 말을 은연중에 익히게 됩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따라하게 돼요. 저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큰 아이를 키우면서 혼냈던 모습을 큰 아이가 둘째를 혼내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는 이 명령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령을 하는 집단은 어디가 있을까? 어디가 있을까요, 부모님들? 네, 우선 군대가 있겠죠. 그 다음은 감옥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말부터 좀 무섭지요.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말보다는 권유하는 말. 뭐뭐 해줄래? 해주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마워라는 말을 꼭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방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놀잇감을 놀고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야, 놀잇감 이렇게 정리하랬지가 아니라 놀잇감들이 여기 나와 있구나. 방이 좀 지저분하네. 네, 이 정도만 얘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세 번째는요. 부모도 감정에 솔직해져야 돼요. 그냥 화를 내시지 말고요. 네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엄마도 또는 아빠도 기분이 나빠. 자,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단지 그냥 나한테 화를 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가 왜 화났는지, 아빠가 왜 화났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화를 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는데요. 오랜 시간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질을 높이는 겁니다. 놀이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책을 같이 읽거나.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게 의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재밌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학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학교는 어떤 곳일까요? 네, 아이를 맡긴 곳인가요? 교육은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내 아이만을 위한 곳? 학교 가서 공부만 잘하면 그만일까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학교는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곳입니다. 네, 모든 면에서 아이가 잘 클 수 있도록 심지어는 요즘 1, 2학년들은 신발장에 자기 자리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업입니다. 네, 자기 자리 잘 찾아서 놓으면 좋습니다. 친구와 다투지 않고 친구를 배려하며 잘 지내는 것, 밥 잘 먹는 것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저는 예전에 3학년을 가르칠 때 교실에서 일부러 풍선 묶기 수업을 1시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풍선을 묶을 줄 몰라요. 운동화끈 묶기를 1시간 동안 수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가정에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가능합니다. 우리 학교는 특히나 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홍보였나요? 두 번째는 학부모가 학교를 감시할 때 아이는 학교를 믿지 못합니다.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무슨 곤충학 박사님이 있었어요. 아이 선생님이 있는데 곤충학 박사님이 이제 학부모님인데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비에 대해서 뭔가 가르쳤어요. 근데 좀 잘못 가르치셨나 봐요. 내용을. 그랬더니 아이가 와서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아니야, 선생님 말씀이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곤충학 박사인 아빠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아이는 선생님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선생님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선생님 사실은 그 나비는 이런 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요.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도 믿지 못하겠지요. 그런 아이로 크기를 바라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시는 교육활동이 부모님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누구나 사람이니까요.
그럴 때 부부끼리 만약에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생님이 교육 활동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셔야 될 때는 가능하면 아이가 안 듣는 곳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아이가 은연중에 듣고 본인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나쁜 감정을 쌓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만 생각할 때 아이도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1학년 학부모님 중에 저와 인연이 있으신 학부모님, 저희 반에 뭐 위에 언니 오빠를 보내신 분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늘 부모님들께 편지를 보내면서 내 아이를 보지 말고 우리 아이를 봐주세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필요합니다. 내 아이만 보면요, 내 아이에게 누가 해코지를 하지 않나를 중심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진 보이시나요? 네, 카메라 앵글을 한번 볼까요? 카메라 앵글을 보면 이쪽 사람이 이 뒤에 있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 뒤에 있는 사람이 뭐 흉기를 들고 이 사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도망가는 모습이에요. 네. 아이끼리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형제자매끼리 다툼이 생기죠. 부부끼리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웃끼리 사소한 문제로 다툴 수 있어요. 다툰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가해자나 피해자로 나눠보게 됩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에게 학교폭력 가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네. 부모가 이런 일들을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면요, 아이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요. 왜냐면 남들이 다 해주는데 내가 굳이 힘써서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빠, 얘가 이랬어요. 엄마, 얘가 이랬어요. 선생님, 제가 때려요. 네, 저는 절대로 아이들의 문제를 제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네, 갈등은 없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가, 친구와 다퉜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네, 아이들의 작은 다툼에 뭐 심각한 다툼이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겠지만요, 작은 다툼에 너무 부모님들이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사실 아이들은요,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많은 아이들이 그래요. 본인의 그 잘못이나 본인의 행동은 좀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혼날까봐.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허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혼내는 거 아니야, 상황을 알아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상황을 들어주는 것이 상당히 좋겠습니다. 네, 요즘 등교하고 있는데 아이들 첫날, 둘째 날에 비해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부모님들이 많이 안 오셔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의 그 한 학교에 이제 붙어있는 글이라고 해요. 네, 영어 뭐 다 가능하시겠지만,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해석해보면요,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뭐 점심 도시락이나 책이나 숙제나 뭐 준비물 같은 것들을 잊고 집에 두고 가서 여기에 오셨다면 please 제발 뒤돌아서 건물 밖으로 나가주세요. 네, 정중하게 부모님한테. 그래야만 당신의 아들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입니다. 아이가 준비물 필통을 놓고 갔어요. 필통을 갖다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요, 기다려주는 겁니다. 필통이 없으면 아이는 옆 친구한테 빌리거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 필통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문제 해결력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갖다 줘요. 무조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문제 해결을 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네. 가만히 있어도 부모가 다 해주는데 밥도 떠먹여준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숟가락질을 전혀 할 줄 모르게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구여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내 아이, 우리 아이,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내 아이만 보면 아이들끼리 이제 다툼이 생겼을 때죠. 다른 아이들을 감시하게 돼요. 혹시 제가 우리 애 괴롭히는 거 아니야?
내 아이가 조금 손해보는 거 아니야? 교실에서? 내 아이 자리가 뒷자리인데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이, 우리 반 아이, 또는 우리 1학년 아이, 우리 학교 아이 이렇게 보면 내 아이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가 보입니다. 올해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학부모 공개 수업에 와서 보면은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발표를 몇 번 하는지, 손은 잘 드는지, 선생님이 시켜주는지 이것만 보는데요. 저는 부모님들에게 꼭 당부합니다. 내 아이가 수업 중에 어떻게 교사와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지를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그 유치원 이런 데서 많이 하셨을 텐데 몬테소리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몬테소리는 교구 중심이죠. 이제 아이의 지능 발달을 위해서 교구가 어떻게 아이와 이렇게 작용을 하는지, 아이가 어떻게 교구를 가지고 노는지에 초점이 있는데요.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사람은 아이들끼리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야누시 코르차크를 읽고 있는데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 교육하는 사람에게 또는 부모님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제목은 아이들의 왕 야누시 코르차크라는 야누시 코르차크의 정기문입니다. 뜬금없이 책 소개를 했네요. 네. 자,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앞에는 소개를 안 드렸는데요.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동화를 쓰고 있는 동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게 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으라고 막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좀 심심할 시간을 주면 책을 읽더라고요. 휴대전화로 게임하고 TV로 많은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가 막 있는데 아이들은 책을 안 봅니다.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예이츠라는 사람은 교육은 물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책을 수십 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책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거죠. 책이란 게 재밌네? 라고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읽으라고 하기보다는요, 읽어주면 좋습니다. 저희 집 그 아이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저도 이제 부모다 보니까, 아이 키우는 부모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학년인데 제가 쓴 동화책 한 1, 2학년 읽으라고 해놓은 동화책을 아이가 안 읽어요. 아빠가 쓴 건데 한번 읽어봐 해도 안 읽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이 아빠가 쓴 책인데 아빠가 읽어줄까? 그랬더니 너무 좋답니다. 네, 읽어줬어요. 읽어주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만 읽자라고 했더니 그럼 이따 저녁 때 또 읽어달랍니다. 아이들은 책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직 혼자 읽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읽어주면 좋아요. 그럼 언제까지 읽어주면 좋을까요? 자, 저는 오늘도 아침에 출근길에 김영하라는 작가의 팟캐스트를 듣고 왔어요.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남이 읽어주니까 되게 듣기 좋더라고요. 언제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기분 좋아서 읽고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맨 밑에 써놓은 말은 드라마는 같이 보면서 책이에요. 부모님들은 부모님 책을 보고 아이는 아이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 책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오는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례로 강아지 똥을 읽고 나서 강아지 똥 얼마나 쓸쓸했을까? 새가 와서 쭈울 때 혹시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거죠.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예전에 한 후배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애 걸음마 연습은 언제부터 시켜야 돼요? 네, 걷기 시작할 때부터 시키는 겁니다. 한글 교육은요, 한글에 관심을 가질 때부터 시키는 겁니다. 미리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이가 글씨를 쓰는데 맞춤법이 틀렸어요. 그거 고쳐준다고 아이가 알까요? 아닙니다. 아이는 맞춤법을 처음에 틀리는 게 당연합니다. 막 쓰고 뭔가를 글로 써서 내가 의사 전달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이거 맞춤법 틀렸잖아. 이게 아니고 이거잖아. 이렇게 되면 아이는 그다음부터 글을 쓰기 싫어합니다. 걸음마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걸음마를 시키면 아이는 부담스럽습니다. 한글 아직 내가 불편함이 없고 막 한글을 너무 알고 싶지 않은데 한글을 알아야 된다?
이거 너무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부모라서 부모만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로 나가는 거라서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은 로봇이에요. 어느 날 아빠가 엄마 역할을 대신할 로봇을 데리고 옵니다. 엄마가 이제 회사 일로 바쁘니까. 저는 그 장면도 사실은 좀 그래요. 아빠가 하면 되죠, 집안일. 엄마의 역할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는 넘어가서요. 이 로봇은 아이들한테 책도 잘 읽어주고요, 아침밥도 잘 차리고요, 청소도 잘하고 다 합니다. 엄마는 본인의 자리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어느 날 마지막에 로봇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한테. 제가 아이들에게 책도 잘 읽어주고 음식도 잘하고 집안 청소도 잘합니다. 하지만 제가 못하는 걸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내 아이만 바라보거나, 그 사랑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귀찮아서 아이를 좀 밀쳐내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라는 공간에 아이를 절대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라는 의미는 내가 되찾아간다, 돈 맡긴다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은행에 돈 맡기고 나서 그 돈, 내가 맡겼던 그 돈이 고스란히 나한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있나요? 형태가 바뀌어서 돌아오죠. 네. 맡겼다라는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났으니까 나는 좀 치워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맡겼다라는 표현보다는 함께한다라는 표현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1학년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학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죠. 이제 학교 생활의 일반적인 내용들은 아마 담임선생님께서 전달해 주실 거예요. 함께 공부한다는 의미로, 저도 교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늘 아이들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료가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만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